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요즘 날이 좋아서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정말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차량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차량 등록 전에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 운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시 운행을 하려면 허가증을 차량 앞면부에 부착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매달 시행 법령을 썰과 함께 풀어준다. 썰풀이 버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5월 시행 법령을 소개해 주실 법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킴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법령 정보들을 소개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럼 바로 5월 시행 법령 첫 번째 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조직 명칭을 바꾼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 문화재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아우를 수 없어서 명칭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썰을 들어봤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이제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아예 바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요. 저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거든요. 굳이 왜 바꾸지? 이런 생각을 사실 먼저 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른 문화재 분류 체계가 현행 정책 범위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어서요. 미래의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유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법령에 따른 또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해서 우리 모두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차를 구입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증을 차량 앞유리창에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허가증에 제 주소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임시운행 허가증을 붙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썰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려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러면 이전에 관련된 현행법들은 어땠나요? 이전에는 임시운행 허가증은 앞면 유리에 붙이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은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사연의 내용처럼 임시운행 허가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앞 유리창에 부착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죠. 아, 그렇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5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만 부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임시운행 허가증은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되면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삭제되었으니 앞으로 임시운행 허가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 김지수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히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썰풀이 버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